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웡둥입니다. 자, 이번 주에 있었던 이 글로벌 증시 상황, 그 다음에 그 주식시장에서 이슈로 부각됐던 내용들, 그리고 지금 이번 올해가 이제 시장이 며칠 안 남았고, 그 다음에 2024년도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급등 주도주들,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오늘 영상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인데요.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미국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가 지금 올해 10월 말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거의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별 급등주처럼 올라가고 있는데, 다우존스는 지금 올해 10월 27일 저점 찍고 지금 저점 대비해서 15%나 올라왔고요. 월봉으로 보시면 여기 보시죠. 역사상 지금 신고가입니다. 다우존스가 2022년 1월 이후에 역사상 신고가로 지금 엄청나게 강한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지금 어때요? 전고점 돌파하고 강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월달 대비해서 지금 지수가 거의 20%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종목별로 보면은 거의 40%에서 50% 이상씩 오른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월봉으로 보시면, 자, 다우존스는 2021년도 고점을 뚫었죠. 근데 나스닥은 이 2021년 고점 근처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10월달 저점 대비해서 지금 지수가 15.8% 거의 16% 가까이 올라왔고요. 월봉으로 보시면 나스닥과 비슷하게 2022년 1월 고점과 거의 지금 종가 수준이 비슷하게끔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도체 지수가 최근에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것도 지금 저점 대비해서 무려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종목들도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왔던 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종가 기준으로 역사상 신고가를 냈습니다. 자, 보시면 미국 증시가 강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향. 그리고 일본도 보시면, 일본 니케이 증시도 보시면 최근에 상승하면서 지금 전고점 부근까지 거의 다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내고 지금 눌림목입니다. 대만이 좀 더 강하고, 이게 반도체 쪽이 강하죠, 대만이. 그리고 독일의 모습도 보시면 신고가 낸 이후에 눌림목 구간이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이후에 눌림목 구간. 보시면 미국, 그 다음에 대만, 독일, 프랑스 이렇게 글로벌 국가들의 증시가 거의 신고가 되거나 전고점 돌파하고 있고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약합니다. 중국은 여러분들이 계속 쳐다보시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은 왜 미국하고의 계속 이런 무역전쟁, 패권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자금이 계속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홍콩도 보시면 지금 지수 자체가 고점이 낮아지면서 계속해서 우하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홍콩이랑 중국 쪽 증시는 여러분들이 좀 쳐다보지 않으셔야 되고, 미국이라든가 일본, 대만, 유럽 이런 쪽의 증시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글로벌 증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좋은 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죠. 코스닥도 얼마 안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올해 10월달 저점 대비해서 16% 지금 지수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훨씬 더 강하죠.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올해 7월달 고점까지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저점 대비 14%. 지수로 보면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좀 더 올라갔지만, 지금 이 지수의 위치로만 보면 코스피가 전고점 부근에 있고, 코스닥은 아직
이런 전고점 부근 근처까지 올라가지도 못했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대형주의 모습이 훨씬 또 강하게 진행 중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의 이슈 중에서 조금 핵심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면요. 자, 첫 번째로 미국의 지금 FOMC 회의에서 지금 금리 인하 이야기가 계속 나왔죠. 이러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증시, 그 다음에 글로벌 증시를 계속해서 강하게 상승시켰던 원인인데요.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계속 고점이 낮아지면서 하락하고 있죠. 이 금리에 대한 부담, 이 긴축에 대한 부담이 이제 줄어들고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또 주식시장의 호재가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국내 이슈입니다. 자,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입니다. 자, 이거를 기존에는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지금 10억 이상 가지고 있을 때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세를 물게 됐는데 요거를 지금 50억까지 5배나 지금 상향을 하기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죠. 이게 다음 주 월요일 3일 연휴가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 26일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한 뒤에 바로 시행할 예정이고요.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지금 이런 양도세가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까지 올해 26일 양도세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이 26일입니다. 26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게 5억, 이제 50억 이하로 지금 50억 미만이죠. 50억 미만으로 보유를 했다라고 했을 때 내년을 가가지고 이 주식을 매도한다고 하면은 양도세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 발표는 안 했지만 이게 지금 26일 날 바로 시행할 예정이죠.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 주 화요일부터 또 주식시장이 갑자기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양도세 완화 이슈 때문에 시장이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주식시장의 폐장일은 다음 주 목요일 12월 28일인데 이 대주주 양도세 만약에 50억 이상 가진 사람들이 양도세를 회피를 하려면 26일까지 주식을 매도해야 돼요. 26일이 넘어가면 양도세 대상이 되는 건데 근데도 지금 이게 10억에서 50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50억 미만은 양도세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게 시행이 되면 그동안 양도세 때문에 이제 개인 이 큰 손들이 주식을 많이 매도를 했는데 이건 매도를 멈추고 다시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좀 강하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주식시장이 이제 강세장으로 좀 변하다 보니까 이 업종별로 순환매가 돌면서 이게 우상향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오늘은 자동차, 오늘은 2차전지 이런 식으로 지금 업종별 순환매가 돌면서 지금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이번 주에 큰 주식시장 흐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들의 흐름을 간략하게 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지금 10월달 저점 잡고 저점 대비 41% 올라왔습니다. 이거 지금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지금 올해 10월달 저점 대비해서 41%나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는 지금 올해 10월달 저점 대비해서 10% 상승 중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올해 지금 10월달, 8월달 정도의 저점 대비해서 지금 15% 상승 중. 자, SK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강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HPSP, 이게 반도체 이제 소부장 종목이죠. 이 종목은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면서 신고가 되면서 여전히 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마 이게 여전히 공매도 물량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지금 2차전지 쪽이 지금 강하게 못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공매도 금지를 했는데도 여전히 그 시장 조성자나 유동성 공급자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공매도를 치는 바람에 지금 2차전지가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올라간 거 없지만 지금 저점 잡고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이 종목도 뭐 강하게는 올라가고 있지 않지만 지금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많이 안 올라간 것 같지만 올해 11월 1일달 대비해서 지금 벌써 57%가 올라와 있어요. 11월 저점 대비해서 57%. 에코프로 머티는 상장 이후부터 지금 엄청나게 올라와서 최근에 좀 놀림목이 나왔지만도 지금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강하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업종별로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우상향을 하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시장 상황이 좋은 상황에서 올해는 이제 주식시장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26, 27, 28일 하면 지금 3거래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자, 올해는 얼마 안 남았고, 이제는 2024년도 주식시장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2024년도에 이 급등할 수 있는 주도주,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개별주 아닙니다. 테마주 아닙니다. 실적이 급증하면서 산업이 고성장하는 산업, 이 주도주를 말하는 겁니다. 핵심 주도주. 자, 이게 지금 어떤 업종이 될 거냐. 지금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집중하셔야 될 업종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차전지, 핵심이고요. 하나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AI가 핵심이죠. 이 두 가지 업종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 업종 내에서도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담고 가셔야 되는데, 저는 이 중에서도 2차전지 쪽을 계속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차전지에 지금 양극재만 하더라도 수주 규모를 보세요. 최근에 에코프로 BM이 몇 조를 수주했죠? 44조입니다. 이게 5년간. 그러면 1년 평균 8조 이상의 매출이 늘어나요. 반도체가 이렇게 큰 수주를 하나요? 물론 반도체 좋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정된 자금 속에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게 맞죠. 저는 지금 반도체는 올라가긴 하겠지만 반도체보다 더 강력하게 상승할 업종이 바로 2차 전지라는 겁니다. 2차 전지. 네, 수주 규모가 뭐 몇 조 단위에서 막 몇십 조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주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2차 전지 지금 업황에 대해서 리포트를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자, 2024년도에 순수 전기차입니다. BEV. 출하량 전망을 보시면 1350만 대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추정치 대비해서 좀 낮아지는 건데, 여러분들이 추정치 대비 낮아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집중할 게 아니라 요걸 보셔야 돼요. 연평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 성장한다. 자, 올해는 30%대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29%니까 20%대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30%대는 엄청나게 고성장이었고, 20%대, 29%도 지금 이것도 지금 고성장이다라는 거죠. 고성장. 성장률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2차전지 쪽은, 이 전기차 쪽은 여전히 고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전기차가 고성장을 하면 전기차와 관련된 배터리, 그다음에 소재, 장비, 부품 이런 종목들도 고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기 전망을 보시면 2023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순수 전기차가 25% 성장입니다. 20%만 넘더라도 연간 이게 고성장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뭐 HEV 이거는 뭐 하이브리드고요.
PHEV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리고 ICE는 내연기관차예요. 지금 내연기관차는 계속해서 앞으로 신차로 출시를 못하게끔 각국 정부에서 막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순수 전기차의 성장률이 앞으로 향후 6년, 7년 동안 20% 넘는 고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국이 아니라 유럽이 아니라 미국을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세계에서 전기차 판매 대수가 가장 많이 팔리는 국가는 맞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 용량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중저가 전기차들이 많은 거고요. 미국은 픽업 트럭, 그다음에 대형 SUV 이런 대용량의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국 시장을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K 배터리가 장악을 하고 있죠. 앞으로 뭐 시장 점유율이 70에서 80%까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미국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K 배터리의 이런 그 상황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미국의 지금 순수 전기차 예상 성장률이 37%입니다. 미국 시장이 가파르게 지금 고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K 배터리가 어마어마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용 2차전지 수요가 내년에는 지금 연평균 28% 성장. 자, 그리고 2025년도에는 연평균 32% 성장. 그리고 2023년도, 그러니까 올해부터 2023년도까지 배터리는 28%나 성장하는 거야. 전기차가 지금 엄청나게 성장함에 따라서 이 배터리 쪽도 연평균 28%, 20% 후반의 고성장이 예상된다는,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추정치를 보시면, 자, 작년부터 2030년도까지 원래 32%를 예상했다가 29% 줄었어요. 고작 마이너스 3% 준 거예요. 성장률이. 완전 확 다운된 게 아니라는 게, 이게 뭐 10%로 떨어지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은 계속해서 고성장한다라는 거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K배터리 3사의 매출액과 그 다음에 이런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50년도까지의 종류별로 자동차 수요 전망을 보시면, IC 출하량입니다. 이게 내연기관차예요. 내연기관차는 계속해서 들죠. 결국에는 내연기관차는 단종될 겁니다. 개발 못해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시장이 이렇게 엄청나게 커지는 게 이게 바로 BEV입니다. 이게 순수 전기차를. 순수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라는 거고, 국가별 전기차 수요 전망 2030년도까지 이제 보시면은 연평균 25% 성장한다 그랬죠? 자, 중국도 커지고, 자, 유럽도 계속 커집니다. 그리고 이 지금 진하게 표시된 이 선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커진다 했죠? 30% 넘게 계속해서 고성장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배터리 업계의 실적이, 자, 올해 4분기에 지금 바닥을 찍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 가격도 지금 거의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턴 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배터리 업계 실적 자체가 올해 4분기에 바닥을 찍고 내년부터는 턴 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다. 왜? 배터리 판매 가격의 분기별 하락이 지금 올해 3분기에 마이너스 7% 하락, 올해 4분기에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내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3%로 지금 배터리 판매 가격이 이제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하락폭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면서 가동률을 하고 이제 하락을 하고 이제 재고를 조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차 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지금 배터리 업계의 실적이 이제 내년부터는 진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 원가 및 판가를 보시면, 양극재 판가를 보겠습니다. 판매 가격이
올해 1분기부터 계속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4분기를 바닥을 잡고 내년 1분기 때는 크게 좀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판가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4분기에 바닥을 잡고 내년 1분기에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양극재 원가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양극재 가격이라든가 판가라든가 배터리 판가가 올라가. 그러면 이런 매출도 올라가.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좋아져. 당연히 그렇게 되면 주가는 상승하겠죠. 내년부터 다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 자체가 지금 최근까지 해도 계속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톤당 96,500위안까지 지금 떨어졌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지금 이렇게 꿈틀꿈틀대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 리튬 가격이 이제 뭔가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반등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이런 에코프로 BM 같은 양극재 종목이 삼성 SDI로부터 무려 44조를 수출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차하고 지금 삼성 SDI하고 지금 계속해서 협력을 하고 있죠. 이제 협력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의 유럽향 전기차에다가 들어가는 물량입니다. 44조, 이게 5년간 들어가죠. 근데 삼성 SDI의 북미 쪽, 엄청나게 큰 시장 북미 쪽에 지금 수주가 아직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 더 큰 고객사, 이 SK온에 지금 물량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계속해서 협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이게 지금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으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이제 수주권, 대규모 수주권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수주권들이 예상되고 있어요. 에코프로 BM뿐만이 아니라 포스코 퓨처인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이런 2차전지 소재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업황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많이 올라간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아니라 이제 바닥에서 이제 꿈틀꿈틀대고 점점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 2차전지 종목들. 그리고 2차전지 종목들이 지금 공매도 때문에 계속 못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 1월 달부터 뭔가 강하게 신호탄처럼 쏘아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4년 급등주는 계속해서 2차전지 쪽,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 투자를 하지 마시고 이제 2차전지는 제가 볼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중장기로 꾸준히 보유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2024년 급등주를 빨리 선침해야 된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